우선 몇 가지는 우리 뒤에 거 몇 가지 할 때는 개념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한데 이제 뭐 나머지 정리를 우선 이용하는 거니까 221번에서 우리가 글 읽고 나서 바로 식 쓸 수 있다고 그랬죠? px를 x 빼기 1로 나눴어. 나눴을 때 몫이 qx라고 이번에 줬네요. qx라고 쓸 거고 나머지가 2래. 그 다음에 qx를 x 빼기 2로 나눴을 때 야 qx에 대해서 또 쓰래요. 나도 그냥 써. 그냥 qx에 대해서 qx를 x 빼기 2로 나눴어.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래. 4. 그래놓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px를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럼 솔직히 이때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몫이 또 필요하긴 한데 굳이 쓰려면 뭐 p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쓰긴 할 거야. 이제 프라임이라는 거는 그냥 qx인데 그냥 얘를 그냥 다른 거예요 라고 나타내는 거. 그리고 얘네의 나머지를 그냥 r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이 아래 식은 솔직히 필요하진 않아요. 안 써도 돼. 근데 얘 가지고 내가 그냥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소리가 뭐냐면 px 자리에 2를 넣었을 때가 그냥 나머지 r일 거다. 그냥 나는 의미였지. 저는 그냥 나머지 정리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힌트들 그대로 쭉 사용을 해봅시다.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사용을 할 거면 p의 1은 2다 라는 거 이용할 수 있을 거고 얘네들 아래에 있는 것도 우리가 px에서 qx로만 바뀐 거지 그냥 우리 나머지 정리랑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q의 2는 4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지. q의 2는 4다. 그럼 난 위에 있는 녀석으로 내가 구해야 돼. 위에 있는 녀석으로. 그 위에 있는 녀석으로 구할 때 저 위에 있는 식의 x 자리에 내가 2를 넣었다면은 이제 x 빼기 1이니까 2 들어가면 1이고요. 1 곱하기 q2 플러스 2 이렇게 생각 가능하다고. x 자리 2는 거죠. 야, 그럼 넣었을 때 야 p2는 뭐래? p2는 그냥 q2에다가 2 더한 거래. 6이래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솔직히 여기 이거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냥 우리가 문제를 보자마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문제를 쭉 쓰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만 쏙쏙 가져오면 된다는 소리. 그래서 우리 나머지 정리 나는 거 뭐가 나눴을 때 나머지다. 그러면 쟤를 몫이 있는 저 부분 쟤를 0을 만드는 x값 대입하세요 이런 말. 그다음에 여기 유형은 그냥 가능할 것 같으니까 224번. 99의 10제곱을 98로 나눴대요. 나눴을 때 곱하기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 구하세요 이런 말이죠. 그럼 실제로 99의 10제곱 하지 말고 제가 뭐 보고 있어? 이게 안 돼가지고. 어디? 이게 어떻게 나와요? Q2가 사람에 4 더하기 2 응? Q2가 사람이요. 그래서 여기 식에다가 X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99에다가 내가 10을 곱했는 10 제곱을 했는데 98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나죠. 그럼 이때도 내가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제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 그럼 바꿀 때 얘를 x로 하든 얘를 x로 하든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요. 크게 상관없어. 근데 뭘로 하지? 그냥 99x로 할게요. 99를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의 10제곱은 98이라는 녀석은 x 빼기 1이라고 내가 가능하고 그죠? 그럼 얘네 내가 x에 대한 10으로 썼으니까 몫이 나올 거고 나는 1차로 나눠서 뒤에 나온 나머지는 그냥 상수인 r로 나올 거다 생각은 가능하죠. 근데 이때 나머지를 구하세요인가? 나머지 구하래. 야 나머지 구하라는 소리는 뭔 말이야?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라. 1을 대입을 해라. 1 대입했어. 0. 그러면 1의 10제곱은 r. r은 1이다 라고 그냥 바로 나와버리지. 그래서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냥 적당히 치환을 하면 된다. 그럼 여기 있는 유형들도 한번 쭉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들 아무거나 하나 치환해가지고 나머지 애들도 그 치환된 거에 좀 관련되게끔 해주면 돼. 그리고
224번 됐으면 228로 넘어가 봅시다. 228번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얘네들 이렇게 식을 쓸 때 우리가 총 뭐가 필요했었냐? 우리 항등식을 좀 계산할 때였죠. 항등식 계산할 때 두 가지. 하나는 나머지 정리, 하나는 뭐 인수 정리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정리는 실제로 나머지가 있을 때 우리가 썼던 거 계속 했었죠. 나머지가 있을 때. 인수 정리는 얘는 그냥 뭐랑 똑같냐면 나머지 정리랑 똑같은데 뭐일 때냐면 나머지가 0일 때, 나머지가 0일 때. 그럼 나머지가 0일 때가 무슨 말이냐? 나누어 떨어진단 말이에요. 나누어 떨어진다면 나는 이제 뭐 인수 정리라는 말이 있지만 그냥 아무튼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 정리랑 개념은 똑같다. 라고 생각만 하면 돼. 그럼 여기에서 228번이 뭐 4차식으로 나와있죠? 근데 얘네가 x 더하기 1로 나눠 떨어질 때 그러면 너는 이 식 안 써도 된다고. 근데 우선은 이해하기 위해서 너는 식을 써볼 거야. 이 4차 식은 x 더하기 1로 나눴어. 그리고 몫이 있을 거야. 나머지가 0이야. 라는 말이지? 그럼 우리 나머지 정리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된다고. x 자리에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넣어야 돼요. 그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더니 x의 4제곱 1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k 제곱하면 1일 거고 마이너스 2 x니까 마이너스 1이면 7 그리고 빼기 8 한 개 0 나와야 돼. 이런 말이지. 그래서 우리 나머지 정리 조금 솔직히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한데 의미 자체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원래 나머지가 몇이다 라고 했으면 x값을 개에 넣었을 때 나머지야 라고 나올 건데 나눠 떨어진다니까 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얘들도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그럼 232번을 좀 잘 봐놔야 돼. 여기 유형. 보통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인수 정리하는 문제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라는 의미. 지금 3차식 얘를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라고 나왔으니까 얘네도 뭐 굳이 식 안 써도 된다 그랬지만 뭐 이렇게 생각은 가능하다. 2차로 나눴는데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0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목적은 알았어. 얘들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내가 찾을 거야. 근데 그 x값 2차이기 때문에 나 뭘 할 수 있다?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 나오는 녀석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에서 다른 힌트가 있는 거니까 그걸 찾아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로 가능하네요. 여기 있는 녀석들한테 x 자리에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더니 걔네들의 값은 0일 거야 라는 말인 거지. 이런 게 우리가 인수 정리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1하고 1을 대입합시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래. 마이너스 a에 b 얘는 0이다. 시원하.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막 8에 마이 넣으면 또 막 8에다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요. 그래서 a하고 b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개 연립하세요 하는 말이죠. 연립하는 걸 빨리 하니까 좀 해버립시다. 그리고 그거 하면은 35번 할 건데 문제 쓰는 동안에 이거 뭐 다 구하고 있으세요? 얼추 연립 다 했겠지? 답을 알려줘야 되나? a 더하기 b값 1번 나와야 돼요. 232번. 그 다음 235번.
235번 같은 거 처음에 위에 있는 식쭉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얘네 빼기 4까지 한 거는 나눠 떨어져 라고 쓸 수 있는데 이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는 결국에는 P 어떤 녀석 그러니까 뭐 P 문짝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어쨌든 나는 궁금한 게 뭐야 그러면 PX가 궁금하다로 가야 돼. PX가 궁금하다. 그치? 그럼 PX가 궁금하니까 얘네는 야 PX에서 4를 뺐는데 나눠 떨어진대. 그럼 PX 기준에서는 얘네를 좀 바꾸자 소리. PX 기준에서는 위에 거 그대로 나올 건데 플러스 4로 내가 이항할 수 있다는 소리네. 그치? 그러면 사실은 인수정리라고 해가지고 나머지가 0인 녀석으로 문제가 나왔지만 얘를 이해하고 나니까 PX 기준에서는 나머지가 4예요로 우리가 해석 가능하다고. 알겠지? 그러면 얘네들 또 인수분해 어떻게 돼? x 빼기 3에 x 빼기 1이니까 px 자리에 1이랑 3을 넣을 때 나는 4가 나올 거야로 얘네를 할 수 있다. p1이다. p3은 값이 4예요. 그치? 우리가 위에 거를 적당히 해석을 하다 보니까 P1하고 P3의 값은 4다라는 게 나왔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우리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지. 얘 또 인수분해 되네. 인수분해 되는데 이거 하나 적고 갈게요. 얘네들은 비오는 이유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 형태로 나와야 돼. 1차던가 뭐 상수던가 AX 더하기 B. 그럼 얘도 인수분해 되니까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 몫이 있고 나머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를 넣어라 뭐 문제를 봤을 때 그냥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네 기준으로는 얘하고 얘하고 따로 봐야 돼. 따로따로야. 이 아래에 있는 녀석 기준으로는 x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x에다가 0이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라. 그럼 내가 x에다 0을 넣어볼 거야. x에다 0을 넣었어. x에다 0 넣었더니 p3 값이 나와버린다고. p3. 근데 p3 얘 0으로 사라지고 x 0 넣을 거니까 b. 근데 p3이 뭔데? 4래요 4. 그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px 더하기 3은 뭐야? p1이야 p1. 그럼 p1이 뭔데? 라고 해보니까 p1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b고 걔 값도 4인 거지. 그래서 뭐 235번에서 너네들한테 좀 원하는 거는 구분 지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냥 구분 지어라. 이거 조립제법이구나. 그리고 조립제법. 우리 조립제법은 어떨 때 쓰는 건지를 제대로 알면은 사용할 때 좀 많이 편해요. 그래서 우선 조립제법은 어떨 때 사용하게 될 거냐? 그냥 단순하게 몫과 나머지 그리고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인데 얘를 그냥 따로 생각을 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라고도 생각하면 돼. 우리 조립제법 뒤에가 바로 인수분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고 인수분해는 이제 나머지가 0인 애들이에요. 나눠 떨어지게 만드는, 그제?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다 라고도 생각해도 되는데 야 그러면 우리 굳이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안 쓰고도 2차식 같은 거 이런 애들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얘들은 보통 3차 이상에서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사용을 한다.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가 문제를 딱 봤어. 그러니까 이 이후에 문제를 봤어. 뭐 인수분해 해라 또는 몫과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나왔는데 힌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뭐 하는 소리야? 이 방법을 쓰세요 라는 말이야. 알겠지? 그럼 이거를 따로 문자로 보면 너무 헷갈려서 그대로 문제에 있는 거를 얘로 보면서 갈 건데 236번에서 문제는 뭐가 나오냐? x3, x3제곱, ax제곱, ex 더하기 p를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얘네에서 나오는 몫과 나머지 r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 문제 풀 때 조립제법에서는 중요한 거는 개수만 보면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 1, 2차는 a, 1차는 2,
상수는 b라고 나오는데 걔네들을 조리집법 할 때 이 개수들을 그냥 큰 거부터 나열만 해주면 돼요. 1, A, 2, B 나열하고 얘네들은 살짝 아래 공간까지 있게끔 크게 니은자를 해준 다음에 여기 자리를 내가 뭘로 할 거냐 라는 게 문제인데 저기 자리는 뭐가 들어가는 공간이냐 내가 나누고 싶은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제? 나누고 싶은 식에 는 0을 만족하는 x값 는 0을 만족하는 x값 그럼 여기 기준으로 뭐를 써라? 마이너스 2를 써라 이거 잘 외워놔야 돼. 뭐 굳이 외운다기보다도 형태를 그냥 기억을 해라 라는 느낌이죠. 이 형태를 개수를 쭉 나열할 거고 우리가 얘가 0이 되는 x값 이렇게 쓸 거라고 그럼 하는 방법 첫 번째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내려 1이에요 1 그래 놓고 얘네 하는 방법이 또 두 개 곱해서 이렇게 곱해져서 여기로 올라갈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더해가지고 아래로 올 거다 라고 될 건데 우리가 그러면 책에 이미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부터가 나와버리네 얘는 K라는 소리죠? 얘는 K 그지? 그리고 이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은 C라는 소리고 그지? 그리고 이렇게 더했는데 책 보니까 뭐라 나와 있어? 여기 2라고 나와 있어 2 여기 2라 나와 있어 그 2로 나왔다는 소리가 A가 뭐라는 소리야? A는 4라는 소리지. 그래서 우선 이걸 찾아보고 다시 또 조리제법 할 거야. 그러면 또 나 여기 있는 숫자 궁금해. 어떻게 하라고? 얘랑 얘를 곱해. 마이너스 4. 여기로 올라오세요. 이런 말. 그리고 두 개를 더해. 아래로 내려가. 102. 또 두 개 곱해. 올라와. 4. 그래 놓고 마지막은 이렇게 하나로 가둬두게 될 건데 가둬뒀을 때 얘네가 1이래 그럼 여기 B값 나오겠네 B는 와3 또 하나 더 쓸 거 있나? 얘가 D 얘가 D 그럼 다 완료가 됐죠 그래서 우선 문제 풀면서 뭐 형태를 맞춘 거니까 조금 뭔가 복잡하게 나오는데 다른 문제 하나 더 해볼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뭐 이렇게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야 되는 거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요 공간은 뭐를 의미하냐? 나머지를 의미를 해요. 나머지. 그래서 조리제법은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었다. 나머지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애.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몫을 의미한다. 근데 몫이 1, 2, 마이너스 2인가요? 가 아니라 우리 처음 했을 때 어떻게 썼어?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맞춰서 썼죠. 그러면 나오는 몫도 끝에부터 상수야. 끝에부터 상수. 상수 1차, 2차의 개수라고 생각하자고. 그럼 여기서 몫을 구하세요라고 나왔으면 뭐라 써야 돼? x제곱에 2x에 빼기 2다 라고 쓰면 된다는 소리야. 몫을 구하세요라고 나왔으면은 여기죠. 그럼 실제로 못 구하고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를 하나 해보면 되잖아. 여기서 아직 없나? 그러면 아니다. 그 바로 아래 거네. 그 바로 아래 거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앞에서 써주긴 할 건데 한번 지금 뭐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앞에 보면서 합시다. 자기가 해놓은 거 중간에 멈춰놓고 여기서는 지금 qx까지도 뭐를 해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연결 지어볼게. 지금 위에 있는 영어 1, 마2, 4, 마7 얘에 대해서 적힌 거는 그냥 다항식 위에 거 3차식에 대해서 적어놨고요. 왼쪽에 있는 요 놈은 지금 x 빼기 3으로 나눴으니까 걔가 0이 되는 x값 3을 그냥 표현해 놓은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내려 1 그리고 곱해서 3 얘 내려 1 곱해서 3 얘 내려 7 곱해서 21 하고 나온 거니까 여기 마지막에 나온 애가 뭐 이렇게 가둬지게 나온다 그랬지. 그럼 얘가 14래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뭘 의미하는 건지 3차식이 있을 때 얘는 우리가 x 빼기 3으로 나눴고요. 나오는 몫이 뭐였냐? 2차, 1차 상수 3칸이니까 이렇게 맞춰주겠지? 몫이 x제곱 x7이라는 소리고 뒤에 나머지 14로 나왔다라는 소리야. 지금 첫 번째를 진행했을 때 그치?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는 또 qx라는 녀석을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뭐 q 프라임 x라 나왔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한번 하는 소리야. 지금 요 놈이 qx이기 때문에 이 qx라는 녀석을 다시 한번 조립제법 하세요 라는 말이야. 근데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니까 이번에는 여기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는 0이 나오는 x값 빼기 2 들어가야 돼. 그럼 얘들도 그대로 진행하라는 소리지. 얘 그대로 내려 1 곱해 마이너스 2 두 개 더해 마이너스 1 곱해 2 두 개 더해 9 해놓으면 얘들 이렇게 가둬놓으면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얘가 나머지 얘가 몫인데 이 몫을 내가 뭐라 쓸 수 있다고? 이번에 두 칸밖에 없네. x 빼기 1 얘가 몫인 거지. 그래서 뭐 완성했고 q 프라임 x를 구하세요. 얘가 q 프라임 x인 거지. 두 번 했을 때 이 qx를 우리가 조립제법 했을 때 나오는 q 프라임 x 이 목 얘는 x 빼기 1이다. 그래서 이번 애를 우리가 조립제법이라 할 거다. 238번을 하세요. 우리 문제 풀 때. 그리고 239번. 239번에서 우리 조립제법을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게 나오는지. 얘는 이해를 한번 잘해봐야 돼. 아니면 이 형태를 외워야 되거든. 솔직히 외우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해를 잘 해봅시다. 지금 보니까 x제곱 더하기 2x 빼기 4라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했더니 이런 형태로 내가 만들 수 있을 거래 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얘네를 처음에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 형태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얘는 내가 그냥 식 한 번만 내가 써줄 거야. x 빼기 1로 내가 묶었어. 그러면 묶을 때 요 놈에서 x 빼기 1 하나 빠지니까 a에 x 빼기 1 플러스 얘도 x 빼기 1이 하나 빠지니까 b 라고 묶이고 뒤에 더하기 c로 나오거든? 이 형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계속 앞에서 했을 때 x 빼기 1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를 조립제법을 했더니 나는 우리가 실제로 2차니까 나눠도 가능은 해요. 뭐 나눴더니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올 거야 라는 말이야. 그러면 나는 조립제법을 해볼 거야. 개수를 구하는 거는 그냥 나누는 것보다 조립제법부터 쉬워요. 개수 써야 되구나. 2차, 1차 상수 해놓고 크게 해서 얘가 0이 되는 x값이 1을 내가 넣었어. 그대로 내려 1 곱해 1 내려 더해 3 두 개 곱하면 3 그대로 더해서 내려 빼기 1이고 얘 마지막 거 가둬주라고 그랬죠. 그럼 이 마지막에 나온 애가 뭐라는 소리야? 나머지인 c다. 왜? 나 c인 거 구했잖아요. 그리고 몫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몫은 x 더하기 3이거든. x 더하기 3 걔가 누구야? 얘란 소리야. 여기란 소리야. 근데 여긴데 야 내가 개수를 구하려면 a도 구해야 되고 b도 구해야 되네. 그래서 얘를 이 몫을 다시 한번 x 빼기 1로 나누세요 라는 의미야. 지금 다시 한번 x 빼기 1로 나누세요. 그러면 b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수를 구해라 라고 나왔으면은 지금 너네가 이 식을 쓰면서 갈 필요가 없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번 쓴 거야. 그래서 x 빼기 1로 한번 나눴어. 처음에 뒤에 있는 나머지는 c고
또 한 번 더 얘를 또 한 번 더 나눌 거란 말이야. 조리집법을 또 할 거야. 또 얘를 또 이렇게 크게 해서 할 거야. 그럼 또 x 빼기 1로 나눌 거래. 그럼 나눈 나머지가 또 있을 거 아니야. 내려서 1 곱해서 1 내려서 4. 그럼 얘는 뭐란 소리야? 이 P란 소리야. 그러면 얘 혼자만 남았을 때 얘가 뭐라고? 얘가 A라고. 그래서 원래는 식을 x 빼기 1로 나눴어 묶어가지고 몫이니까 나머지가 C야 라는 형태로 우리가 이해하면 편하고요. 아니면 그냥 개수가 미정계수로 나왔어. 그러면 조리집법을 쭉쭉쭉쭉 갔을 때 뒤에 나오는 거는 가장 뒤에 놈, 또 뒤에 나오는 애는 그 다음 뒤에 놈, 그리고 하나만 남았을 때는 가장 앞에 있는 개수라고 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서 최대한 요 방식 한번 이해하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이사람 문제 할 수 있겠니? 눈에 힘이 없는데요. 그래서 뭐 240번이나 241번에서 얘네 똑같이 해서 개수들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럼 걔네들은 우리가 이제 걔네가 뭐 0이 되는 x 값들 해서 조리제법을 쭉 하세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240번 할 때 이러면 헷갈릴 수 있겠다. 지금 x제곱 빼기 1을 우리가 조리제법 해야 되거든. 그 얘네 조리제법 할 때 x제곱의 개수는 1인데 x의 개수가 없어요. 그럼 비워놓지 말고 0이라 쓰는 거야. 그리고 상수는 마이너스. 이 세 개로 조리법을 하세요 라는 말이야. 만약에 비워져 있으면 개수는 0이다로 계산하라고. 비워져 있으면. 그 다음에 인수분해 넘어가면 되겠지? 사실 인수분해 여기 쪽은 그렇게 설명할 패턴은 없어서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 되는데, 우리 인수분해 처음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인수분해 처음. 인수분해 처음 배울 때 이제 뭐 순서 같은 게 있었어. 인수분해를 하는 그런 방법이라 해야 되나? 처음에 무조건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게 눈에 보인다면은 걔를 묶어라. 그래서 242번에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세우려고 넣었죠. x 4제곱에다가 x제곱. 그러면 공통으로 보이는 녀석을 내가 묶을 거야. 근데 묶을 때 이렇게 하면 되나? x가 공통이니까 x로 묶을래요? 하면은 안 된다고. 만약에 자기가 공통 인수가 눈에 보여서 얘를 묶을 거야. 묶을 거면은 최대로 묶어줘야 돼. 할 수 있는 최대로. 그래서 얘를 묶을 거면 x제곱으로 묶으세요. 물론 자기가 첫눈에 그냥 딱 봤는데 최대로 묶는 거를 실패를 했어. 그럼 다시 하면 되죠 뭐. 눈에 더 잘 보일 거니까 묶는 순간에. 그러면 얘네들은 x제곱은 그대로 이 뒤에 있는 녀석을 내가 뭐라 생각하자? 4x제곱 빼기 1이라는 녀석은 앞에 4x제곱은 2x를 전체를 제곱한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1은 그냥 1의 제곱이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합차공식에 합차하기 때문에 2x 빼기 1, 2x 플러스 1, 1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공통 인수분해 보이면 그대로 묶어주면 돼. 그리고 뭐 넘어가기 전에 44번 같은 거는 한번 보고 가죠. 44번은 우리가 항이 4개 이상, 항이 4개 이상이면은 그냥 적당히 잘 묶어야 돼요. 방법은 따로 없어.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눈에 보이는 게 몇 가지 있을 거다. 첫 번째 방법, 앞에 있는 녀석을 x로 묶어버려. 그럼 뒤에 있는 녀석은 y로 묶어버려. 그럼 공통인수가 보이죠? 아니면 또 다른 방법도 있다. 두 번째 항이랑 뭐 네 번째 항, 자기는 이걸 눈에 봐버렸어. 그럼 이걸로 하면 돼. 상관없어요. 방법이 정해진 건 아니야. 그럼 얘네들을 뭘로 묶어? z제곱으로 묶어. 마이너스도 묶어. 마이너스 z제곱. 그러면 x 더하기 y. 그럼 여기 있는 녀석들은 뭐로 묶어? y제곱으로 묶어. x 더하기 y. 또 공통인수 만들었다. 방법이 한 개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그냥 좀 그럴싸해 보이는 거 얘네들 될 것 같은데 4개 이상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자기가 하는 방법대로 쭉 가면 된다고. 넘어갑시다. 사실 너네 인수분해하는 거는 여기가 메인이죠 거의. 왜냐면 우리가 세제곱식, 막 4제곱식 이런 애들을 제대로 많이 보진 않았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또 우리 곱셈공식표 또 있잖아요. 걔네를 잘 보면서 잘 뭐 해야 되는데 245번 뭐 해주는 게 크게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냥 자기가 잘해야 돼. 방법은 딱히 그렇게 존재하진 않아요. 그냥 1번부터 이거 확인을 해보죠. 지금 1번 얘네가 우리가 인수분해 했더니 저렇게 될 거다. 우리 인수분해는 3학년 때도 배웠듯이 곱셈공식의 역순이에요. 곱셈공식의 역순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인수분해 다시 해봐라 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얘네들 2x 너네 뭐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야? 3y 플러스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2x 더하기 3y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뭐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냥 곱셈공식 자체를 2x라는 녀석을 뭐 a로 3y라는 녀석을 b로 바꿔가지고 a제곱 더하기 2a b 더하기 b제곱으로 바꿔서 얘네들이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구나 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셔도 상관없고 그냥 여기 우리 인수분해 하는 것도 정답은 없어요. 아니 자기가 잘하면 돼 잘. 그래서 곱셈공식 잘 외워야 되고 그리고 2번 이거 답만 확인할까? 2번 합차죠. 그냥 합차 그냥 하면은 이제 쭉 나오겠네요. 근데 또 다르게 나오지? 쓰면서 하는 게 맞을까? 얘기 때문에 합차하면은 두 개끼리 더하고 두 개끼리 빼보니까 분배법칙에서 빼서 나와야 돼.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우리 곱셈공식 세제곱식 그냥 그건데 얘네들은 얘 나와야 되죠? 식 너무 기니까 그러면은 2a 빼기 b의 전체 세제곱 나와야 돼. 그래서 틀렸어요. 4번은 우리가 맞는 녀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세제곱식 5번 같은 경우에는 얘를 2로 묶어주고 생각해야 돼. 우리가 곱셈공식 같은 거 쓸 때 거슬리는 녀석이 있다면은 우리가 묶어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거 2에다가 a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을 할 거니까 우리 세제곱식 얘 곱셈공식 쓰란 소리 실제로 썼을 때 째가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두 개가 나온 상태에서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얘를 하나 쓰고 볼까? 얘네들 세제곱식 쓸 거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나? x 빼기 3에 x제곱에 3이 더하기 9 이렇게 나와야 되나? 그래서 쟤는 틀렸다. 그래서 뭐 아래 문제 2개 할 때 뭐 적당히 잘 보면서 해도 되니까 나눠주는 이유가 그런 거죠. 보면서 해도 되니까 적당히 다 숫자 맞추면서 해보는데 야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면 진짜 여기가 제일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문제 하나당 막 5개씩 확인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거는 잘해봐. 유형 17번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녀석부터는 그래도 우리가 계산 문제로 넘어오니까 좀 더 편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랑은 똑같은 의미이긴 해서 얘네 치환 뭘로 해라 공통 부분이 있다 이거를 그대로 전개하는 거는 너무 복잡하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치환을 할 거다. 뭐 라지 A로 하자 칩시다. 라지 A로 했을 때 A 빼기 2고요. 뒤에 있는 녀석은 A 빼기 6이고 얘네에다가 더하기 3이라 적을 수 있어서 얘네 식은 우리가 계산하기 좀 편할 거다 라고 해서 A제곱에 빼기 8A에 더하기 10이 나와야 되는데 더하기 15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인수분해 해주세요 라는 의미. 다시 인수분해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제 나는 구하고 싶은 거는 x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한 거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주세요. 여기다가 빼기 5. 그럼 우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다시 인수분해까지 했을 때 또 얘들끼리 된다면은 걔도 인수분해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요 놈이 되겠네. 얘가 되게 보이지? 앞에 거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그리고 뒤에 거는 인수분해 안 돼요. 실수로. 그럼 여기 쪽에서 아래 거 문제에서 좀 복잡한 애들 보면은 250번 같은 거 한 4개짜리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51번을 보니까 공통으로 나오는 녀석이 없지. 그치? 251번. 공통으로 나오는 녀석이 없으니까 따로따로 인수분해해서 다시 공통에서 나오게 만들어줘라. 그 단계 하나 추가인 거야. 그냥 귀찮은 거 하나 추가인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251번.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있는데 공통 인수가 없어. 그러면 다시 쪼개가지고 4개의 인수로 우리가 분리가 될 거니까 걔네들을 둘둘 다시 묶어주세요 라는 말. 그리고 252로 넘어갈게요. 4개짜리 뭐 하는 거는 우리 3학년 때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니까 그냥 계속 잘 나오게 묶어주면 돼. 그럼 252번부터 얘네가 이제 짝수 차수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짝수 차수. 그럼 이 짝수 차수만 나오는 경우 보통은 6차까지는 안 나오고 무조건 4차에서 끊겨. 그냥 2차고 4차 상수 이렇게 3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녀석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 보기차식이라고 불러요. 보기차식. 그래서 이 보기차식 문제들은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이 그냥 크게 두 가지야.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그냥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 하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첫 번째 방법으로 가능해. 어떻게? 이제 얘네를 x 제곱이라는 녀석을 x 제곱이라는 녀석을 뭐 새로운 문자로 치환 안 해도 되지만 눈에 잘 보이게 라지 x로 치환한다 치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라지 x 제곱 4제곱이니까 제곱의 제곱이죠. 빼기 5 라지 x 플러스 4로 쓸 수 있으니까 2차식으로 바뀌었네. 그럼 나 적당히 인수분해 가능하겠네. x 빼기 4 x 빼기 1.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라? 치환을 했으니까 다시 되돌려라. x 제곱에 빼기 4 x 제곱에 빼기 1. 그리고 너네들이 이제 익숙해지면은 굳이 치환 안 하고도 풀어요. 이제 나 같은 경우도 치환하는 거를 별로 선호를 안 해. 그냥 치환하는 걸 별로 선호를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이제 뭐 라지 x 안 쓰고 바로바로 여기 단계로 점프할 수도 있긴 해. 이 단계로. 근데 이건 익숙해진 이유니까 자기 한번 뭐 치환해서도 풀어보고 그냥도 풀어보고. 근데 이 상태로 끝나면 안 돼. 얘네들이 다시 또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들이니까 합차식으로 둘 다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보기차식 방법 중에 두 번째 게 있다고 그랬지. 두 번째 거는 254번이에요. a제곱에 빼기 x 16. 그러면 이제 보기차식 저렇게 짝수 차수들만 있을 때 우리가 보기차식이기 때문에 하는 방법, 처음에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그냥 눈에 보이니까 인수분해 하세요 라는 의미였는데, 야 두 번째 얘를 봤어. 야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우리가 치환하려고 해서 또 치환을 했어. x제곱이 라지 x고 라지 x제곱 빼기 라지 x 더하기 16이란 말이야. 얘네가 안 돼버려.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우선은 치환하지 않고 확인을 해야 돼. 치환하지 않고. 왜? 치환해버리면 보일 것도 다시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요 두 번째 경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치환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실제로 많아.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억지로 만들어줄 건데 완전 제곱식 꼴을 내가 만들어야 돼. 완전 제곱식 꼴. 그냥 단순하게 완전 제곱식이라고만 외워도 돼요. 얘네를 치환하지 않고 간다 그랬지.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내가 확인했어. 안 되니까 이제 방법이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x 4제곱이랑 16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라는 소리는 x 제곱에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일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이거일 수도 있고, 야 두 번째로 이해도 가능할 거 아니야. x 제곱에 빼기 4의 제곱을 해도 앞에 거 제곱 4제곱 더하기 4의 제곱 16 빼기 4의 제곱 16 둘 다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 두 가지 경우를 둘 다 확인해 줘야 된다. 그거 확인해 줄 때 우리가 어거지로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으니까 뒤에 어떤 녀석들이 붙어야 된단 말이지. 그지? 뒤에 짝꿍이 붙어야 되는데 짝꿍이 붙을 때 우선 위에 거 먼저 해볼 거야. 위에 거에서 얘네 식은 실제로 x 4제곱에 더하기 8x 제곱에 16이라는 녀석이니까 원래 있던 녀석에서 얘를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래 있던 녀석을 만들려면은 뭐가 더 추가돼야 돼? 빼기 9x 제곱이 추가된 상태여야 돼. 그럼 아래 있는 경우도 한번 써보시면 할까요? 얘네는 이거죠? 빼기 8x 제곱인 거지. 전개해보면. 근데 이렇게 내가 억지로 만든 녀석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려면 뭐가 필요해? 더하기 7x 제곱이 필요한 상태지. 그럼 보기 천식 문제 두 번째,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어. 그 다음 뭐 해라? 합차식을 써야 된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그냥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되는 녀석은 두 번째로 넘어갈 건데, 완전 제곱식을 억지로 만들어 보고, 근데 그 경우가 몇 가지다? 두 가지가 있을 거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합차식을 내가 하기 위해서 합차식이 되는 형태로 변형을 시키세요. 그러면 변형이 되는 애가 있을 거고 안 되는 애가 있을 거야. 합차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야? 앞에 게 제곱이어야 되고 뒤에 것도 어떤 녀석의 제곱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봐봐, 얘는 내가 제곱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만들겠어? 루트 7의 x의 제곱으로 만들겠지. 야, 근데 루트 나오면 애초에 그냥 우선은 좀 깊이 하면 돼요. 루트 나오는 거 우리가 좀 계산하기가 불편해. 근데 위에 건 어때? 위에 거는 얘는 3x의 제곱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으로 내가 표현이 가능한 1번 녀석을 내가 써야 된다 라는 의미. 그럼 이 문제 풀 때 계속 이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겠죠. 안 거쳐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왜? 나중 가면은 너네가 익숙해져가지고 이거 좀 보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니까 좀 나눠서 계속해서 확인해내라. 물론 첫 번째로 내가 이 과정이 딱 돼버렸어. 그럼 잘 찍은 거죠. 그냥 이대로 다 구하면 돼요. 굳이 아래로 할 필요가 있나? 근데 내가 좀 잘못 찍어서 운이 안 좋아. 2분의 1 확률을 실패해버렸어. 그럼 아래 걸로 내가 가버렸어. 아 이거 아니네 하고 그냥 위에 걸로 다시 쓰면 돼. 알겠지? 그럼 얘네들 식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 얘네 둘을 합차식이니까 두 개 더해. x제곱에 3x 더해주고 뒤에 더하기 4 그리고 x제곱에 3x를 빼주고 더하기 4로 인수분해 될 거다. 물론 또 여기서 인수분해가 또 되는 녀석이 있다면 또 해줘야 돼요. 지금 되는 녀석이 없죠. 하나 더 썼니? 네. 네. 복잡한 녀석이니까 이 보기처식 문제가 엄청 복잡해요. 복잡해서 한두 번 한다 보면 제대로 익숙해지지 않을 거고, 먼저 깔끔하게 써놓은 다음에 또 복잡한 또 모르는 녀석 있으면 그때 물어보는 걸로 가야 될 거야. 엄청 복잡한 녀석 중에 하나야. 시간 줄 테니까 저거 한번 정리하세요.
그래서 뭐 책에다 적은 친구들은 공책에다 한번 다시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공책에다 바로 적었다 그러면 뭐 한두 번 다시 누드러를 확인하세요. 그다음 55번 넘어가죠. 이제 55번 같은 경우는 항이 막 5개 이상, 그러니까 문자도 많은데 항도 많아. 이럴 때 우선 쓰는 방법이야.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 다항식이 연산해가지고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었어. 다항식이 엄청 뭐 x도 있고 y도 있고 항이 쭉 많아. 그럼 얘네를 우선 정리 한번 하자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방법 뭐라 그랬어?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을 쓴다 그랬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많이 쓸 거다? 내림차순을 많이 쓸 거다. 그래서 아무 말도 없다. 그러면 내림차순 우선 그냥 쓰면 돼요. 내림차순 쓸 때도 내가 x를 써야 될지 y를 써야 될지 그냥 고민이 되죠.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근데 보통은 x로 하겠지 그냥. 사람들이 x로 많이 하니까 너네도 x로 하세요. y로 문제 풀어도 그냥 나와. 똑같이 답 나와. 그래서 x에 2차는 x제곱밖에 없고요. x로 우선은 내가 묶어야 돼. 그럼 x 2y가 3이 있으니까 2y 더하기 3.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뭐야? 그냥 다 상수 취급이야. 상수 취급. 으로 만들어 놨을 때 그러면 얘들은 x2차, x1차의 개수 그냥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인수분해가 되게 우선 문제가 주어져 있을 거라고. 그러면 야 상수인 녀석이 애초에 y의 2차식으로 나왔잖아. 얘 자체도 인수분해가 되게 좋아요. 그럼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인수분해 할 때 우선 유의해야 될 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다. 그러면 무조건 양수로 바꾸고 생각하세요. 그럼 얘네 인수분해 할 거야. 3y에다가 빼기 2 플러스 1로 가능하죠? 그러면 얘네를 식을 좀 바꿀까? 얘네가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에서 3y 플러스 1이고 y 빼기 2란 소리지?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에서 3y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가 2가 있는 상태. 그러면 얘네를 지금 상수항을 두 개의 곱으로 쪼개놨으니까 얘네들이 인수분해 하세요. x 그리고 적당히 대각선 곱해가지고 나 이거 만들면 되잖아. 2y 더하기 3. 그러면 3y 플러스 1 y 빼기 2가 괄호로 묶여있는 상태인데 이 마이너스 어디 들어가야 되냐 이 말이잖아. 아래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야지 대각선 곱해서 이제 개수가 2y 빼기 3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완료가 됐어요. 그럼 끝이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 이걸로 인수분해가 될 때 A, B, C를 구하러 나와 있죠. 얘네들이 인수분해 했더니 x 더하기 3y 플러스 1 그리고 x 괄호치고 빼기니까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괄호치고 빼기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그럼 이거 해야 된다 소리죠. 그냥 하다 보면 58번 같은 거 물어볼 것 같아서 미리 58번 그냥 느낌 오죠? 그냥 전개해야 돼요. 싹 다 전개하시고 물론 a제곱은 뭐 전개할 필요 없겠지. a제곱은 어쨌든 내가 a라는 녀석으로 1차전을 하던가 할 거니까 나머지 애들 싹 다 전개해서 a의 1차식으로 묶어주고 나머지 상수 묶고 다 해야 돼. 귀찮아도 넘깁시다. 너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되지? 1장, 2장, 3장 벌써 3장 했어? 시간 좀 남았잖아. 조금 더 할까? 220번 이제 259번 그러면은 여기가 마지막 장인데? 깔끔하게 좋잖아요. 알았어 다 할게. 우선 이거 하고 생각할게. 259번 아니 맨날 양이 적으면 다음 넘어가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죠 라고 애들 많이 하던데
반대야. 우선 4차식이 있는데 인수분해 하면은 얘네가 이렇게 될 거네. x 빼기 2로 그 다음에 x 더하기 a로 x제곱에 2x 더하기 c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어느 정도는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얘네들을 나눠서 그냥 뒤에 나머지가 0이란 소리거든. 그래서 뭐 유형에도 보이듯이 그냥 인수정리를 통해서 x 자리에 2를 넣거나 마이너스 1을 넣거나 했을 때 뭐 나오는 몫이 얘다. 나머지가 여기다 라고 생각해도 돼. 근데 아까 우리 조립제법을 배웠으니까 3차 이상인 애들을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오래 걸리니까 조립제법이라는 인수분해 방법, 그러니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그 상태로 우리 하면 되겠네. 그럼 하면 되니까 우리 그대로 할 거야. 4차, 2차, 3차에 2차에 1차에 상수 해놓고 지금 x 빼기 2가 우선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x 빼기 2가 0이 되는 x 값을 내가 한번 대입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소리죠. 그럼 이 상태로 쭉 갑시다. 1 내려 곱해 2 더해버리면 0 곱하면 0 더하면 2 곱하면 4곱 더하면은 3 나오고 곱하면 6이 나왔어. 그럼 여기 0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 확인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조립제법을 한다고 했는데 좀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근데 뒤에 나머지가 0 나눠 떨어지는 녀석 기준으로 얘가 무조건 0이 나와야 돼. 마지막에 있는 녀석이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 나온 것들이 있을 건데 얘를 다시 한번 나눠보자. 왜? 나는 지금 뭘 한 거냐면 얘를 나눠서 몫을 구한 상태야. 몫을 구한 상태. 그러면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까? 얘네가 상수 1차, 2차, 3차니까 x 세제곱 2차는 비어있어요. 1차 2x 상수 하고 나온다는 소리. 그러면 얘네가 또 어떻게 돼서 0이 나오는 내가 x 값을 또 여기다 써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거 x 자리에 뭐가 넣었을 때 0이 나올까? 를 생각해 볼 때 조립제법에서 어느 정도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대충 찍으면 맞는 숫자들이 몇 개 있어요. 대충 찍으면 맞는 숫자 1, 2, 0, 마일, 마이 이 5개 중에 보통 하나로 나와요. 보통 한 10문제 중에 한 8문제 이상 정도가 이렇게 5개가 나올 건데 물론 복잡한 애로 넘어가면은 막 분수꼴도 나올 거고요. 막 숫자 크게 5, 6 막 이런 애도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보통은 이렇게 1, 2, 마이너스 1, 2, 0 중에 하나 나온다고. 그럼 실제로 x자리에 뭐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여기 나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x자리에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 거야. 그대로 내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내려서 1 곱하면 1 더하면 3 곱하면 3 실제로 d가 여기 나왔네. 그러면 내가 잘 찾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조립제법 할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의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미를 요런 4차식을 x 빼기 2로 나눴어. 그래서 2인 거야. 그리고 나머지 0 나왔죠. 그 다음에 얘로 했더니 나머지 0이 나왔다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더니 0이 나오는 그 인수란 소리지. 얘가 x 더하기 1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얘가 뭐겠어? 그러면 제일 뒤에 있는 얘들의 개수구나 로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할게.